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앞에서 세 가지 배웠는데요. 두 개 더 배워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지도자의 지도 방법, 레크리에이션 지도하는데 지도 방법 진행하기 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두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차근차근히 하신 후에 지도자 두 번째 목차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활동 지도자, 놀이 지도자, 이런 사람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 청소년이 있죠. 대상으로 해서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인 건전한 게임, 곧 레크리에이션으로 유도하여 자유스럽고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의 의의나 뜻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형성. 그렇죠. 인간관계 형성을 의도적이고 목적 있게,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위기 조성 게임, 짝게임, 팀게임,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장기자랑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요. 그 관계를 게임을 잘 엮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되죠. 모르는 사람끼리 잘 알 수가 있고, 둘이 만나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은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바로 설명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학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익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육적인 것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청소년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레크리에이션 지도할 때는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교육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청소년들 뿐만 아닌 이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면 유아도 다룰 수 있고요, 성인도 다룰 수 있고, 노인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누구는 잘 못한다고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물질적이라서 뭘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선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선물을 줄 수 있고, 상품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줄 수 있고요. 정신적인 도움이라는 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면 정신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을 계몽하고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생활 습관을 계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기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막 바뀌어지는 게,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규칙이 나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생활 습관을 바꿔줄 수 있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는 재밌었나 누구는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 꼭 잘 하시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 방법에는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되겠죠. 민주적인 지도법, 독재적인 지도법, 방임주의적 지도법, 이 세 가지 지도법이 있습니다. 민주적 뭐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잘 지킨 거. 리더는 독재적인 지도법도 필요합니다. 명령을 할 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적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독재적으로도 딱 잡아서 끌고 나갈 수 있고, 방임주의적 지도법이라는 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러한 세 가지 지도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지도자 자격은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 진행, 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는 오직 지도자의 역량에 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 때나 하면 기획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관리에서는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하는 것을 수행하느냐 못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참 많은데요. 그 지도자의 역량, 이것만 갖추면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려는 의식.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인정해야죠. 우리 지도자의 역량은 그 사람은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인정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흥미나 요구에 대한 이해. 우리가 지금 청소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자 우리 교급별로의 흥미나 요구가 있죠. 남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그 사람들에 맞게 이해를 해서 진행을 하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기쁨이나 사는 수단에 대한 이해 및 그것을 실현하려는 열의. 생활의 기쁨이라는 게, 우리 지도자들은 청소년기를 겪었잖아요. 청소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지내왔던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는 그 생활 모습,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 생활할 때나, 그 다음에 밖에서 생활할 때는 그러한 생활이 어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이러한 수단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현하고 열의 있게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머. 유머 이거 꼭 필요하죠. 약간의 모든 게임에도 유머 있게 하기도 합니다. 게임에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요. 즐기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현장에서, 지금 실습하면서 실기적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유머가 무엇인지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하려는 의욕. 처음부터 지도자의 앞에 섰을 때 지도하는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지도자의 자격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적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관심. 그래서 레하고 크리에이션 했죠. 크리에이션이 창조라고 그랬죠. 이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발달에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 및 개성에 대하여 가지는 호의적인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개성이 어떠한 개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 여덟 번째입니다. 예리한 통찰력.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해야 될지 하는 그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민주적으로 사물을 보고 운영해 나가는 능력. 그렇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뿐만 아닌 개개인을 다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민주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진행이 민주적인 방법 및 가치에 대한 확신과 열의. 진행하는 때 민주적으로 해야죠. 독재적인 것도 필요하면 진행하는데 끌고 가는 게 있지만, 민주적인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 확신과 열의가 필요하고요. 11번째, 기분 좋은 또 호의적인 성격. 지도자가 기분 좋고 호의적인 성격을 가져야 허탕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잘 따라오게 됩니다.
대상자들이 잘 따라오니까 그러한 성격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조직력,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받아줘서 보조자로서 끌어들일 수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보조자를 데려왔을 때 그렇게 같이 키워나갈 수 있고 조직을 갖춰서 나간다는 조직력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요. 생산적 에너지와 열의, 그렇죠. 몸에 이끌어내는 뭔가 끌어낼 수 있게 생산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줄 수 있는 생산적 에너지와 열의가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협조성, 분명히 팀으로 나눠지면요. 같이 하다 보면 협조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합도 필요하고 협조하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심신의 건강입니다. 지도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죠. 어디라도 아프면 앞에서 지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신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 자격 1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실천하면요. 좀 성인군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도자 자격 이렇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레크션 지도자의 자격, 지도자의 임무는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번째 진행 준비, 지도 방법, 진행 준비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준비. 지도자로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진행 준비사항입니다. 준비사항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에 알맞게 한다. 그 연령에 알맞게 한다는 거, 우리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게 진행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게임을 준비할 때 2배 이상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연령에 맞는 게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교에 맞게, 고등학교에 맞게, 연령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신체적인 능력과 적응력을 애측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급별로 나눴을 때 신체적인 능력이 있죠. 초등학생의 능력과 고등학생의 능력이 따라 있으니까 그 적응력에 맞춰서 게임을 잘 짜셔야 되는 거죠. 게임에 그 순서 있게 잘 정리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측하면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에 맞게, 고등학교에 맞게 신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을 할 때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초등학교에는 10m만 한다든지 중학교 20m, 30m 이렇게 각자의 교급에 맞게 신체적인 능력에 맞게 진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소와 시간의 선택. 장소 그렇죠.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오전에 할 거냐, 오후에 할 거냐, 아니면 밤에 해야 되냐. 밤에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할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 체육관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잘 선택해서 적절하게 진행 준비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준비하는 것, 행사 준비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규칙의 자세한 설명. 자, 이 규칙의 자세한 설명은요, 미리 다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행사하기가 힘들고 우리 대상자들도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대한 거는 규칙은 간단한 것부터 어렵게 가거든요. 일명 쉬운 거부터, 규칙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할 때 둘이 모이면 2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여럿이 있을 때 하나 규칙을 쉬운 거부터 정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있을 때 게임에 있어 솔장 게임 할 때 제가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때 보시면 규칙은 쉽게 하면서 쉬운 것부터 갈수록 어렵게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규칙 설명만 자꾸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규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바로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진행의 확신과 정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해보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고 힘차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흥미와 긴장감이 있어요.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참 재밌다, 즐겁다. 근데 그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게임의 그 고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행 준비할 때, 이때는 내가, 웃음의 소재를 준다든지, 키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때는 뭔가 뻥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진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감춰두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긴장감이 더 생기겠죠. 7번째, 취향을 고려하여 공백이 없는 진행. 이 공백이 없이 진행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쓰면 저 역시도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막 그 설명도 했다가 게임도 했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공백이라는 것이 설명이 길어지면 길수록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게임은 재밌고 즐겁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와 행동은 능동적인 동적인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이 공백을 쭉 좁히면 좁힐수록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보고 공백을 없애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진행 전체를 통한 목적의 달성과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다. 진행 준비하기 위해 진행 전체를 다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했을 때 모임의 목적은 우리 야유회다. 아니면 청소년들이 오늘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우리 오늘은 반단합대회다. 이런 목적을 했을 때 반단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대회라면 체육대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요. 판정을 내릴 때, 진행자는 판정을 내릴 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지만 판정에 이게 길게, 그리고 판정을 내렸을 때는 번복을 틀리지 않는 이상 번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번복하지 않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9번째, 진행을 메모하면서 게임을 분석한다. 이거는 초보자 때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의 2배수를 준비해서 진행했을 때, 이거는 참 잘 됐다. 아니면 이거는, 여기서 좀 모자랐다. 여기서 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랬을 때 체크를 해놨다가 게임을 평가할 때, 본인의 개인적인 평가지만 이렇게 평가를 적어 놓으면 이것이 1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그 여러 대상으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게임을 분석해보면, 초등학교는 이것이 참 잘 되더라, 저것이 잘 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꼭 정리해서 확인해 놓으면 다음에 진행할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째, 과감한 정리와 보완 및 새로운 게임의 창조. 앞에서 메모했던 거, 그리고 끝날 때는 정확하게 딱 끝내시면 됩니다. 끝내고 보완, 아까 메모했던 거 보완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하시고요. 새로운 게임 창조라는 것은 그 보완된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보완된 거를 모방했던 뭘 했던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 그것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준비 10가지였습니다. 다음은 지도 방법입니다. 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동작, 간단하고 쉬운 동작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으로 지도한다. 동작할 때요, 어려운 동작부터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쉽고 어렵게, 쉬운 것부터 어렵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작은 쉬운 것부터 어렵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게. 이거는 저하고 분위기 조성 시간에 아마 만나서 진행하면 아실 겁니다. 2번째,
분수법과 전수법. 동작을 지도할 때 있어서요. 나눠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도하는 방법은요. 짧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동작을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이 배우기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단락단락 나눠서 진행하는 분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수법. 한 동작만 갖고 쭉 할 때는 그 전수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합리적인 지도. 세 번째 합리적인 지도. 흥미적이고 합리적인 지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됐냐, 잘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잘 따지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겁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연. 능숙한 시범 연기로 동작의 표본을 제시한다. 그 앞에서 진행하는 지도자가 동작이 잘 안 될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능숙하게 한 다음에 시범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연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능력에 알맞은 지도와 대상의 흥미를 변화 있게 관찰해 지도한다.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러한 대상들이죠. 우리 청소년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교급별로 나누는 대상에 맞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 중고등학교는 비슷하게 대상에 맞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지도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많은 활동 기회를 주고 쾌활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분위기 조성 처음에 시작할 때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위기 조성 게임이 있고요. 분위기 조성 싱어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이끌어 나가는 거를 대상별로 이 게임과 싱어롱에서 지도자가 대상을 빨리 파악을 하시면 즐겁고 재밌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 게임과 싱어롱 그 시간에 배워보시면 훨씬 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지도. 자료는 레크션 책자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수업을 책자로 하지 않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했던 레크션 진행해보고 지도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글로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료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레크션 책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책자를 보고 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풍부한 자료들을 본인이 잘 수집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지도 방법 8번째 격려와 칭찬. 격려와 칭찬으로 자신감, 성취의 만족감을 갖게 해준다. 제가 그 말로써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라고 그랬죠.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거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하는 격려와 칭찬과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지도법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 9번째 보조자, 기능이 우수한 자를 관찰, 선정해 그룹 지도, 전체 지도를 맡긴다. 그런데 지도 방법에는요, 본인이 혼자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도하기도 하지만, 교급별, 아니면 청소년들을 대상에 갔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을 내가 선정을 해서 그 친구를 보조자로 활용하는 겁니다. 게임 진행할 때 보조자로 활용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누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시켜서 해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는 친구들은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은요, 잘 따라서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도 방법도 있습니다. 시설물 및 장식, 보조자료, 기구 등을 준비하고 장식을 함으로써 외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혼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혼자 말고 음향기기도 가져가서 음악에 맞게 해주고 그다음에 MP3도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틀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선 장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식으로 해서 분위기 연출을 하는 거죠. 교실의 분위기를
재미난 분위기로 그 풍선 아치도 만들어서 해서 그러면 정말 흥겹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방관자 발생 금지. 참가자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높인다. 방관자 발생 금지. 방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지도할 때 보면 우리 지도자들이 처음에 청소년들 대상 가면 방관자들이 다 내가 하는 게임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분위기 조성 게임 시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관자를 발생됐지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설명. 간단하고 정확하게 내용만을 전달해라. 설명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그 다음에 공백을 없이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걸 길게 가지면 설명을 길게 하면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짧고 바로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번째 종료. 마지막 끝내는 거죠. 흥미가 고조되면 새로운 종목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게임의 전환. 그래서 단계 넘어갔을 때 전환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죠. 고조됐을 때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따라옵니다. 지도하는 방법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재미가 막 올라갈 때, 이거 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때 멈춰주면 여운이 남는 거죠. 여운이 남아서 그 다음 게임 진행할 때도 잘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봤을 때 흥미가 쫙 올라가서 이제 좀 떨어질 때 딱 끝내면 재밌었다, 아쉽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지도는 잘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우리 정리 어떻게 할까요? 잘 해야죠. 하지만 근데 오늘은 2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뭐죠? 레크리에이션, 진행 준비. 어떻게 진행 준비할 거냐,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진행 준비 방향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도 방법, 레크리에이션 지도 방법은 어떤 이러이러한 지도 방법들이 있다. 여러 가지 시연도 있고, 동작도 있고, 종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 15주죠? 15주 동안인데 온라인에서 벌써 2주를 만났어요.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같이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레크리에이션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즐겁고 여러분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지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